테슬라가 새벽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의 부진, 이것은 그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건데, 보통 실적이 안 좋아도 향후에 뭔가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좀 장밋빛으로 내놓으면은 만회를 하긴 하는데 이것조차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없었네요. 네, 일단 4분기의 부진한 실적이 3분기에 이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51억 6,700만 달러, 약 251억 7억 달러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가 25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3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떨어졌다. 또 영업이익률도 8.2%밖에 안 돼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시장 예상치를 4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리고 조금 더 이런 부진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시장 전망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관련주라고 좋을 때 커플링을 할 때는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을 때 커플링이 되면은 참 슬프죠. 관련 종목이라고 지금 2차 전지,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의 종목들, 특히나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테슬라와의 또 계약 관계도 있기 때문에 10%대 지금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16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현재 15만 9,3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내용을 좀 뜯어봤을 때 올해에 대한 전기차에 있어서도 자동차 그다지 성장 볼륨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인정한 거네요. 인정한 거죠. 네. 정확히 수치를 명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전 그로스 성장률보다는 둔화된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저가 모델 나온다. 그때까지 뭡니까? 가격 전제 본격화됐다. 이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테슬라 자체는 이제 뭐 FSD 때 여러 가지 다른 요인,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내년도에 그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전기차 관련되는 그 인더스트리 산업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우려했던 그 시나리오가 이제 눈으로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주가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그 내용 안에 따져보면은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미스를 나타나기는 했지만, 또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대보다는 더 높았다, 더 잘 나온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선방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면밀히 좀 따져보면은 그 마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했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마진이 좀 많이 줄었나요? 일단은 매출 총이익률 기준에서 보시면은 17.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20%가 넘던 기업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런 추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이게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는 미국 내에서 지금 재고량 문제도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는 유럽과 중국에서 할인 판매를 최근에 시작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익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자동차 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부품단에서도 말 그대로 세트 업체,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가 마진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밸류체인 전부 다 조금은 이제 비상경영 체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진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부품주에는 오히려 뭐 기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일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지금 현대차, 기아차 기준으로 보시면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오전에 실적 발표,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후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역대 최대 배출을 달성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 업계가 그냥 내연기관을 잘 팔아서 매출을 잘 내서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거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자동차 업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는 전기차를 얼마나 잘 팔고 있고 전기차에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탈탄소에서 대전환기를 맡고 있는데, 이 전환에 있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테슬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 뭐 현대차와 기아의 움직임 역시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2차 전지 이야기를 했을 때 급반등을 하는 그런 날이었죠. 이게 바닥을 찍고 과연 돌아서는 것인가라는 이야기했을 때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런 바닥에 대한 이야기는 2분기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시장이 한 번 더 여기가 바닥은 아니었어라는 것을 마치 일깨워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김대중 교수님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일단은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요. 네. 지금이 어떻게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시그널들은 좀 있나요? 제가 바라보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대한 주가 견해는 네.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는 내용으로 뭐 시간에서 약간 빠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그 판매 대수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때 재작년에는 160만 대였고요. 작년에 180만 대였고 올해 200만 대였고요. 2030년도까지 2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 J커브로의 생산 대수가 증가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테슬라의 생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80만 대 그리고 약간의 그 영업이익률이 낮춰진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예상했던 부분에서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하락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이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많이 판단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테슬라와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연동성에 대한 상관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테슬라의 실적이 지난 7월과 10월에 두 번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빠질 때 2차전지 업종의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10월 같은 경우는 뭐 동반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완벽하게 상관도 1의 개수를 가지면서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일단 테슬라와 연계도에 대한 너무 밀접하게 판단할 내용에서의 흐름은 아니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에 빗대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초반에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성장 먹거리라는 게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700원대에서 8,000원까지 올라갔고요. 다시 6,000원대까지 하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주가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6,000원, 7,000원대에서 지금의 7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목적에서의 진입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세 흐름에서 흔들림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다 나왔고 이제부터는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투자 그리고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 지금 관점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봅니다.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다양한 뭐 수요에 대한 감소 이야기도 나오지만 중국 쪽에 있어서의 기업의 약진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약진,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뭔가 좀 기대할 만한 내용들은 없는 거죠. 일단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내에서 밸류체인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BYD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포스코와는 좀 다르게 포스코는 원자재에서부터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품을 조달하는 원자재를 조달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BYD는 거기에 나서가지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유통하는 이제 유통망까지도 이제 일어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한국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잘 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핵심이 되는 거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한국 내 혹은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배터리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매우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재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데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는 유럽에서도 중국에서 저가형으로 들어오는 이런 침투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그리고는 우리가 규제라는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는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전기차의 가장 큰 경쟁자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오늘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좋아질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장렬 고수입니다. 가격 경쟁 이제 시작이다. 김대중 고수 예상된 실적 악재소라고 또 해석을 하셨고요. 박수호 고수는 테슬라 기침에 한국은 감기를 걸렸다. 테이버 고수 200달러 공성전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